자,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대표는 호남과 영남 각각 다른 길을 갔습니다. 자, 한동훈 비대위원장 호남에서 16년 만에 이번에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다. 만약 호남에서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 힘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라 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저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심 호남이 받아들일까요? 고개를 끄덕일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. 네. 이번 선거가 중간평가라는 선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중간평가란 말은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원론이냐 아니면 견제론이냐 이게 승부를 가른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요. 지난 2달 동안 보면 후보들을 띄우는 게 아니고 후보들 광을 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대선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. 본인 주변에 늘 후보들 2~3명이 붙어가지고 한동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. 거기 후보들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. 유세 그죠? 현장에서 예. 구호가 외쳐지는 것은 후보들 이름이 아닙니다. 한동훈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 한동훈 그러고 있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깔아는 순간에 후보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. 그렇게 보는 정치평론가들이 자꾸 늘어나요. 한 사람씩 늘어난단 말이에요. 나는 지금은 대선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셀카 찍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은 자신이 후보를 지원해 주러 현장에 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후보들 광을 내야죠. 내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할 일이 지금 뭐냐. 윤석열 후보를 광을 내주는 일이다. 네. 그런데 왜 네가 윤석열 후보와 맞짱을 뜨려 하느냐. 그건 아니단 말이야. 지금 한동훈 나는 비대위원장이 난 처음에는 참 좋게 보고 지금도 잘 하신다고 네네. 봐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지금 가령 선거는 어차피 민생이란 말이에요. 근데 당장 어제 오늘 신문 칼럼하고 신문 기사를 보세요. 기사도 그런 게 있고 칼럼도 그런 게 있습니다. 뭔가 하면 주부들이 방금 한동훈이 열광하다가도 박수를 막 치다가도 와 우리 한동훈 이러다가도 장바구니를 두고 마트에 갔다 오는 순간에 정권을 향해 화를 낸다.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. 지금은 물가 너무 올랐어요. 그죠? 고물가, 예. 그 고물가뿐 아니에요.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,866조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자까지 그 다 포함을 하면 2,573조입니다. 네. 이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.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. 아이들 숫자는 줄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지금 주거비에다가 사교육비에다가 의료비, 통신비 딱 보태면 쓸 돈 하나도 없어요. 이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정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. 좀 젊은 애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. 좀 돈이 돌아서 이 자영업자들이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. 네. 이런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을 못 내고 공약을 하나도 못 내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낸 공약을 보면요. 물론 앞으로 나는 제대로 된 공약이 다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그런데 우선 나온 거 보면 아니면 행복한 삶 이런 식의 뜬구름 잡기예요. 전부 다 추상적인 10개의 공약이 나왔단 말이에요. 동료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이런 이야기. 동료 시민은 그 튜디데스가 한 말인데 그걸 그 한두 번 쓰면 참 듣기가 예, 괜찮죠. 그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국민들요. 책 많이 읽는 분들입니다. 네. 그 동료 시민 이러면 그 말 어디에 나오는지 다 알아요. 그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한두 번 쓰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요사이는 후보들까지 그런 말 쓰고 있어. 후보들도 여기 한동훈 위원장을 따라가지고 어디 가면 유권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민 여러분 이게 아니고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한 위원장 인기가 많으니까 따라하는 거죠. 글쎄 그게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당시는요.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의 인구가 가령 인구 10분의 1만 11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. 이러니까 동료 시민이라고 하면요. 시민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. 그 일종의 어떤 기득권 지배 예, 그렇죠. 거기는 맞죠? 여자도 네. 포함 안 되고 노예도 예. 포함 안 되고 외국인도 포함이 안 돼요. 네.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런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요. 내가 보기에는 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.
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지금 언론들이 이제 슬슬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? 그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그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. 방향을 바꾸란 말은 뭔가 하면 좀 구체적인 공약, 근데 의료 대란이 있으면 네.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뭐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가령 고물가인데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. 그리고 예컨대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. 그 일자리 만들려면 노동계획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. 노동 3법 바꿔야 됩니다. 그 3법을 이렇게 바꾸겠다. 노동 유연화를 하겠다. 쉽게 말하면 해고가 자유스러워야 고용이 잘 된다. 이 얘기란 네네. 말이에요.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논쟁의 장소도 마련하고 예. 이래서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을 자꾸 늘려가야 되거든요. 예. 그게 특히 2030이 무당층이 절반이에요. 그 친구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당층의 대부분은 투표장에 가서 난 민주당을 찍겠다. 네. 지금 이런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결국은 나는 투표장에 갔을 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 같은 그런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. 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예.